미국의 초등 교사 교육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우리 강연자님 모시고 이제 수업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용준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용준 교수님 제가 짧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박용준 교수님은 2001년도에 충남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제너럴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그리고 이제 초등 교육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아마 교사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석사를 2002년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박사를 또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대학에서 박사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그 교육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 교수님,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의 송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원대 아주 유명한 학교죠. 예, 그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는 한국의 최고로 엘리트들만 간다는 교원대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제 발표를 하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 성함을 부르면 이렇게 질문 생각했다가 생각하는 거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이게 보니까는 앞뒤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제가 질문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순간순간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주먹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먹을 보여주시고 끄덕끄덕 하는 거는 yes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고 수아들, 농아들이 말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예요. 이것도 yes. no는 손가락, 인덱스랑 미들 핑거, 그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꼬집듯이. 아야! 이건 no예요, no. no. 이건 yes. 잘했어요. 굿자. 네, 박수하는 건 이거고요. 뭐 뮤트로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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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yes? 제가 학생분들이 하도 많아서 앞뒤로 여러 번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시간을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 발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제 발표 제목은 The U.S. Education System and Teacher Education at Indiana State University라고 돼 있어요. 인디애나에는 여러 대학이 있는데요. 인디애나 대학교가 있고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인디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저는 인디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일하고 있고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두 대학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 위치도 다르고요. 어디 있는지도. 저희 대학 밑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보시면은 테라우 인디애나라고 돼 있어요. 이따가 저희 동네 사진도 좀 보여드릴 텐데 테라헛이라는 뜻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동네 오시면 이게 뭐야 높지도 않은데 이러실 거예요. 워낙 평지다 보니까 평지 속에서 약간 언덕처럼 좀 올라온 동네가 저희 동네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 인디애나 주의 서쪽 끝에 있는데 저희 대학이 위치한 곳은 테라웃입니다.
인디애나 유니버시티가 위치한 곳은 블루밍턴이라고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학 설립 연도는 186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써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열고 밑에 보시면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제목 옆에 액자처럼 돼 있는데 미리 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액자에 뭐가 들어가시는지 알 거예요. 어디 봅시다. 미리 들어왔던 분들 중에 이 액자에 들어갈 만한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요? 제 사진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 사진일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는 미국 교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교사 교육도 이분의 철학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오시거나 공부하실 때 이분의 이름을 꼭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 약자에 들어갈 분이 어떤 분일까요? 교육자예요. 미국의 교육자. 180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1950년대까지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이죠. 미국의 장수왕. 92세.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의 사진이 들어갈까요? 우리 혹시 최승훈 학생 있어요? 최승훈? 네. 우리 승훈이가 맞춰볼까? 뭐가 어떤 사진이 들어갈까요? 듀웨이요. 존 듀웨이. 맞았습니다. 박수. 제가 뭐 여기 인디애나 주립대 티셔츠로 있으면 하나 주고 싶은데 참 멀리 있어갖고 나중에 교훈대 가면 한번 꼭 보도록 해요. 우리 승훈 학생 맞았어요. 존 듀웨이. 그래서 존 듀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교육 시스템을 얘기할까 해요. 자, 사진 나와라. 보자. 금방 넘어갔네. 그렇죠? 존 듀웨이가 중요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죠? 한국말로 좋고 영어로도 좋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연지훈 학생?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연지훈 학생.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문제는 사지선답 문제예요. 잔디가 만든 사상은 1번 예를 들어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2번 2번은 뭐라고 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기가. 당황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노선을 주창했고 교육이란 것은 항상 현실과 밀접된 아주 실용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는 거는 활동을 통해서 배워서 몸에 익혀서 생각도 하면서 그 현실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한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자. 우리 윤채연 학생. 채연이 마이크 볼륨 켜고 한번 읽어보세요. 쓰여 있는 거. 다요?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거. 어려운 영어 단어 있으면 말해주고. give people Pupils. something to do, not something to learn, and the doing is of such a nature as to demand thinking, learning naturally results.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네요. Give the pupil 하면 학생들, give students something to do, not something to learn, and the doing
is of such a nature as to demand thinking, learning natural results.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초등교육을 전공한 우리 교육대학생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컨셉,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구체적인 교육 자재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이분의 이런 추천한 내용 때문에 잘했어요. 어디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이제 잔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이 문구를 달달달달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 마찬가지인데 Education is not preparation for life. Education is life itself.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양현석 학생, 현석이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육은 음흠. 삶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음. 삶 그 자체다 이런 말인 것 박수 박수. 역시 우리 교원대학생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교사가 되는 분들이나 교사들은 항상 걱정이나 concern 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 삶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준비시켜서 미래에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잔디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교육 자체가 삶이다.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실 환경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사회다. 스몰 소사이티. 그래서 사회개혁이나 소셜 리폼, 사회개혁이나 이런 것도 학교 안에서 특히 교사가 가리키는 그 공동체, 작은 조직사에서 교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학생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교사의 말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inquiry, 그런 질문 같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교사의 역할에서 책임감 느껴지겠죠. 그렇죠? 교사들이. 내가 하루하루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물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이 자라서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이미 그 작은 사회에서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잔디가 교사로 생활을 보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교육자인데. Yes? No? 자, 두 가지 선택사항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50대 50이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잔디가 교사로서 교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Yes가 정답이에요. 제가 내놓고 제가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죠? 노도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철학자들은 교사가 된 경험이 없는데 특이하게도 잔디는 2년여 이상 교사를 했어요. 그 버몬트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버몬트라고 미국 동부에만 북쪽에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주가 있거든요. 작은 주. 거기에서 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도 다 가르쳐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잔디는 이제 본인이 교사가 돼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문제점,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많이 한 철학자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발표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The U.S. Public School System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히 비디오를 볼 거예요. 비디오만 보시면 다 이해돼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How to Become a Teacher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두 가지 비디오를 볼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교사가 될 때 나는 이렇게 교사가 됐다라는 비디오 클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필리핀에서 자란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교사가 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송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송 선생님이 제 파일 쉐어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학생들이 찾아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럼 나중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지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디애나, 그다음에 인디애나주. 미국에는 주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Yes or no? 제가 한 말이 tru일까요, false일까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주가 인디애나예요. 그래서 인디애나, 그 다음에 인디애나 주 안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에 위치한 테라폿,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죠. 그거 설명하고 저희 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Teacher Education Programs at Indiana State University에서 과연 인디애나 주립대에 다니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교대생들이나 그 다음에 중등이나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대생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받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주 진한 색으로 칠했어요. 그렇죠? Collaborative Master's Degree Program 이렇게 돼 있는데 교원대랑 저희 대학이 자매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도 저희 대학을 방문하셨는데 송 교수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디벨롭하고 있어요.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Yes? 오케이. Yes. 네. 자, 넘어가 봅시다. The U.S. Public School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discussion question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비디오 보기 전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What is the grade level or rang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은 초등학교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일까요? 요즘은 그 유아반도 있는 학교도 많죠, 그렇죠? 그 학년 전 아이들 반. 근데 보통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죠? 6학년까지 초등교육. 중학교는 중 1, 2, 3. 고등학교는 1, 2, 3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돼 있는데 미국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보시면서. 두 번째는 How are the elementary schools routine different from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s?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시면 설명이 될 거예요. 어떤 초등교육과 중등 고등교육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날마다 데일리 루틴, 날마다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내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Do you remember how they call high school students by grade level? 이제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학년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 about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US? 이렇게 돼 있죠. After school 프로그램은 뭘 뜻하죠? 우리 인우? 박인우? 네. After school이 뭔 것 같아요? After school programs. 방과 후 프로그램이요. 그렇지. 잘했어, 인우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지 활동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들어보면 들릴 거예요. 됐죠? 자, 준비됐어요? Yes? Yes. I'd like to take some time to introduce you to the school system here in America. If you've just come here from another country, you may notice some differences in how our schools work. In the United States,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school from kindergarten starting at age 5 through 12th grade. After that, they graduate and move on to college or into a career. We have elementary schools for students in kindergarten through 5th or 6th grade, middle schools for students in 6th through 8th grade, and high schools for students in 9th through 12th grades. You may hear these high school students referred to as freshmen,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We also have a few schools known as K through 8 schools that run all the way from kindergarten to 8th grade. Let's look at typical school schedules. Once school starts, normally in elementary, there's a morning break, lunch, and for younger students, an additional afternoon break. We call these breaks recess. Younger students generally have the same teacher all day.
In middle and high schools, students change classes and have different teachers. They have about 3 to 5 minutes to get to their next class. There's a morning break and a lunch. Now it's time to meet the school staff. The principal i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chool. Then there's a vice principal who's second in command. These people can help you with questions or concerns that you may have regarding your student. The secretary supports school staff and helps students. They may answer the phone when you call with questions or call your home when your child is sick. Counselors help your child with social or emotional issues, as well as making sure they're taking the right classes.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are additional resources that we encourage you and your child to access. Teachers teach classes and grade your students.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or ELD teachers, are teachers who specialize in teaching English to English learners in the area of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In addition to your students' classes during the day, you may have them participate in before and after school programs. These programs support and build on the work your student completes during the school day. Check with your school to see what programs might be available. Your child may also participate in after-school activities, ranging from sports to academic clubs.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디오가 이렇게 흘러갔고요. 저도 잠깐 쉬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질문 한번 체크해 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 비디오에서 초등교육은 약간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킨더부터 K가 킨더거든요. K through 5th or 6th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마다 좀 달라요. 미국 주가 이제 50개 주다 보니까 주마다 좀 다른데, 인디애나의 전형적인 초등학교의 학년은 킨더부터 5학년까지예요. 어떤 주는 킨더부터 6학년까지 있지만 보통은 킨더부터 5학년까지가 초등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킨더라는 말은 결국 유치원을 말하는 거죠. 학년 전 유치원부터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이게 초등교육이에요. 그렇지만 인디애나에서 주는 교사 자격증은 K through 6까지 줘요. 왜냐하면 인디애나 주의 같은 경우는 중등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교사 양성하고 중등교사 양성하는데, 가능하면 6학년까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면은 중학교 1학년 선생님도 될 수 있어요. 여긴 7학년이라고 하죠. 6학년, 그다음에 7학년, 6학년까지 6, 7, 8 이렇게 중학교인데 6학년 이제 6학년까지 이제 자격증,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수학이나 언어나 language arts, 이제 영어나 이제 수학, mathematics 요거에 대해서 학부 때 수업을 좀 더 들어서, 여기는 부전공이라고 하거든요. 부전공을 하면은 중학교 선생님도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자유롭게 초등교사 자격증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유는 중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화가 지금 초등학교 학년이 하나 더 늘고 있어요. 인디애나는. 여기서 말한 것도 맞지만은 프리-K라는 게 더 늘었어요. 프리-K는 뭐냐면 3, 4, 5세 만으로 3, 4, 5. 한국 나이로는 4, 5, 6세 되겠네요. 그렇죠? 유치원 가기 전 학년 전 아이들, 정말로 그런 아이들도 언니나 오빠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동생을 같이 보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놀이방, 한국의 어린이집 그게 공교육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 이제 인컴이 부모님의 월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저렴하게 어린이집, 초등교육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에 있는. 중학교는 여기는 보통 6, 7, 8 그렇게 3년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4년을 다녀요. 9, 10, 11, 12. 그래서 아까 비디오에 보시면은 K through 12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9학년을 여기서 뭐라고 부를까요? 미국에서 9학년 학생을 freshman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뮤튼 열고 freshman. freshman. 아, 민주 잘했어요. 민주가 딱 뜨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학년은 뭐라고 할까요? freshman 다음에 sophomore. 누가 그랬어? 오, 조병준이. 잘했어. sophomore. 그 다음에 3학년은? 3학년이래. 11학년은 뭐라고 그러죠? junior. 주니어. 잘했어요. 지연이.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고등학교 최고 학년을 senior. 고3? seniors. 이렇게 부르죠. 잘 들어보면은 대학도 4년이잖아요. 그쵸? 대학 1학년생도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라고 해요. 그래서 what year are you in?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학생인 여러분들도 I'm freshman 하면은 이제 1학년, I'm junior, I'm senior, I'm sophomore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똑같이 고등학생도 여기도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은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벌써 9시 반이 넘어가는 관계로 우리가 간단히 밑에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제가. Follow more discussion topics 이렇게 돼 있는데,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at public schools"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GTA 반이라고 불러요. GTA 반이 뭐냐면 공교육에도 영재반이 있어요, 따로. 영재반은 뭘 하냐면 보통 3, 4, 5학년, 그 다음에 6, 7, 8,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뭐랄까 영재반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AP 클래스를 든다고 해요. AP 클래스. AP 클래스가 이제 대학에서 학점 인정받는 수업을 듣는 걸 AP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게 영재반인데 초등학교에서는 3, 4, 5학년이 영재반인 학교가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커리큘럼을 정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좀 많이 있어요. 매트나 수학이나 언어적인 면에서 본인이 정말 관심 분야,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스터디, 사회과목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면은 그 위 학년 걸 미리 공부해요. 왜냐면 머리 좋은 학생들이 똑같은 거 하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 위해서 따로 모아다가 그렇게 영재반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재반 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반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쉽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differential instruction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실습도 많이 하고 differential instruc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생들 바라볼 때 뛰어난 학생들 있죠. advanced students. 아까 영재반처럼 뛰어난 학생들 있죠. 그 반 안에서도 그렇죠. 뛰어난 학생, 그 다음에 OK 학생,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교생 실습이나 이제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사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다른 전략으로 가르쳐야 되나 이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밑에 보면 inclusive education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애아 학생들도 스페셜 에듀케이션 반에 있다가 일반 반으로 와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장애아들이 일반 반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전략,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전략들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클래스 매니지먼트 디서플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교사로서 반이 무너집니다. 두이가 말한 사회 소셜 리폼을 위한 작은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잔디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도 제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이 교실 안에서 사회적인 그런 노음처럼 기준처럼 어떤 루틴을 통해서 어떤 consequence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상담교사 비디오로 나왔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토의도하고 클래스 룰스 학교 교실 내의 이제 규칙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사회
잔디가 말한 거죠.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작은 어린 학생부터 그걸 많이 시작합니다. 킨더부터. 그래서 교사가 규칙을 정할 때 킨더 어린 학생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작은 구성원끼리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서 그런 규정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학생들 건들지 말기. 그렇죠? 줄 서 있으면 자꾸 이렇게 건들잖아요. 건들고 싶고 머리 당기고 그러면 이제 갈등 소요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을 설 때는 항상 손을 뒷짐을 진다. Put your hand behind you. 이제서 not to touch anybody in line. 이제 그런 규칙을 상호소통을 통해서 정하고 교사가 그것을 consistency 지속되도록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교실 내에서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한 토픽입니다. 참 위에서 보시면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아까 비디오 보실 때 어디 보자. 이번에는 우리 유한이 정유한 학생. 네. 아까 비디오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기억나는 화면이 있어요? 학생들 컴퓨터 뭐? 활용한 거나 그렇지. 헤드셋 쓰고. 그리고 배구 활동? 그렇지. 농구도 하고, 그렇죠? 배구도 하고, 스포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저희 동네에도 예전에 고등학교나 이런 데 수영장도 있었어요. 학교 내. 그래서 이제 방과 활동 수영하는 학생도 있었고, 지금 아쿠아리움 센터라고 해서 이제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는 수영장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거 수영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는 학생도 있어요. 골프도 배우고 그다음에 운동 쪽으로 많이 해요. 배구나 농구, 그다음에 드라마 클럽. 이제 연극도 하고 음악, 악기 이런 것도 연주를 많이 하고 그래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악기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해요. 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학생들한테 어떤 자기를 메디테이션, 자기 셀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음악,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스포츠. 이 세 가지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이미 30분을 써버렸기 때문에 자, 다음 장. 송 선생님 한번 눌러주세요. 잘 안 되네요. 네, 잠시만요. Development Appropriate Practice라고 DAP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cultural difference. 그다음에 언어적인 차이가 언어가 수백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아까 나온 것처럼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선생님 그런 것도 두고 있고요. 영어가 부족하면은 그 반에 따로 불러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Linguistic and Cultural Appropriatenes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이제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제2 외국어 보통은 스페니쉬를 많이 하는데 German이나 French나 스페니쉬 이런 걸 선택해서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Age and Individual Appropriateness 이거를 강조하는데 교사 교육에서 우리가 학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취향이 다른 것처럼 그런 다른 취향이 있는 학생들을 관찰을 통해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알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DAP라고 하는데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요. For teaching DAP is following 이렇게 돼 있는데 교사들이 이제 가르칠 때 교육 환경, environment를 중요시해요. environment가 어떻게 하냐면은 교실 환경 꾸미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 왜냐하면 존 듀이가 말했듯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편안하게 학생들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실에 이제 라이트나 이제 전구 같은 것도 딤 라이트 많이 해요, 아침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에서도 약간 밝은 조명이 아니라 어두운 조명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시력적인 눈에 대해서 피로감이 덜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런 것도 하면서.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는 또 invisible environment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디서플린을 통해서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나 규칙, 그다음에 루틴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ateria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이제 티칭 가르치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어떤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미국도 한국 마찬가지겠지만은 inexpensive materials 어떻게 하면 비싸지 않은 도구로 효과를 발휘해낼 수 있을까? efficiency 그렇죠? 에너지도 효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사를 다 가르칠 때 어떠한 도구를 효율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까? 여기에는 뭐 컴퓨터도 들어가고요, 스크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hands monitor tips.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이제 산수나 가르칠 때 그런 거 가르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이 또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수업 계획서 많이 쓰죠, 그렇죠? Yes? 나중에 배우겠죠? 수업 계획서 그런 것처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보다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이제 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수업 계획서, 레슨 플랜이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이제 짜보고 해요. 교사 교육이 있는 학생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어세스먼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어세스먼트에는 이제 포멀, 인포멀 어세스먼트 있는데 인포멀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학생들 인터뷰도 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질문을 물어보고 정말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렇죠? 인터뷰라고 하죠. 그다음에 observation 이제 관찰을 통해서 교사가 keen observation 통해서 이게 정말 얘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는데 데이 1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언어 발달, reading하고 writing, 어떤 읽기와 쓰기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다음에 사이언스 저널에서 과학 교육도 처음에 이렇게 실험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어떤 성장이 있는지 이런 걸 총 정리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인포멀 어세스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멀 어세스먼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학력고사 이런 것처럼 여기서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시험을 꼭 봐야 돼요. 3, 4, 5학년부터. 킨더 1, 2학년은 시험을 안 보지만 주정부에 주관하는 이런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요. 전체적인 평가를 전체 학교를 평가해요. 인디애나 주 전체. 그래서 그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학교 재정도 달라집니다. 안 된 일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요. 예비 시험.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왜냐하면 학교 재정의 문제가 갈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시 아들이 대통령 할 때 이제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게 있었어요. NCLB Act라고. 그런 걸 통해서 교사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지만 특히 평가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멀 어세스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교사가 된 학생들한테 이런 게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에서. 자, 그러면 다음 장. How to become a teacher in the United States.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Yes? 오늘 보고 안 볼 사람들 숙제 냈는데 재밌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 비디오를 클릭해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5학년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동양인인데 이분이 미국에 태어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선생님이 됐는지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고 이런 거. 두 번째는 킨더가르튼 티처가 된 아리조나의 티처가 된 선생님인데 필리핀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선생님 지원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이분이 이제 강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서 이제 자랐는데 미국에 지원했는데 미국의 교사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단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비자 문제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비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교사로 일을 못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가 떴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평가가 없어졌어요.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없어졌나요? 축하드립니다. 브라보.
이게 선생님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정말 창의력을 가르치고 싶어도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유치원부터 연습시켜요. 킨더부터. 어떻게 했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 랩에 가서 시험 보는 연습을 시켜요, 애들한테. 왜냐면 3학년 때 보는 시험이 다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객관식 맞추는 거. 그래서 그거 볼 땐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킨더 애들이 여기는 1시간 동안 그 점심시간하고 밖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요. 왜냐면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 리세스 노는 시간을 하는데 밖에서 노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여기는 킨더도.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아까 비디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도 이 수업 듣고 딴 수업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이동하지 않지만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기가 수업 시간표를 짜요. 그래서 과학 시간은 과학실로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반으로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반이지만 내 수업하고 옆에 있는 짝꿍 수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듣는 수업에 따라서 고등학생도. 그래서 AP 듣는 학생들은 딴 반 가서 수학 수업을 듣고요. 약간 어드밴스 수학 수업. 그 다음에 아닌 학생들은 일반 수학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내용도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Indiana teacher shortage hundreds of jobs available. voila. 자, 이런 비디오 클립을 2개 했는데 인디애나 이 작년 거에 비디오들이 다 작년에 저희가 난리가 났어요. 인디애나의 교사가 부족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해서 자리를 못 채울 정도예요. 잡은 났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 가서 막 데려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교사가 참 부족하다. 초등교사도 물론이지만 중학교 교사도 참 부족하다. 이중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숙제 내줬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간 걸리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발표 질의응답 시간 전에 한 12분 남았는데 제가 약간 좀 늘려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화면을 보고 인디애나 위치 한번 빨간색으로 된 지도 왼쪽 편에 밑에 큰 지도 빨간색 한번 손가락 딱 눌러보세요. 됐어요? 자, 거기가 인디애나예요, 여러분. 인디애나 이 테러토리는 우리 재미나게도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 남한 영토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한국의 남한 영토랑 거의 비슷합니다. 인디애나 모양이 한국과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닮았죠, 그렇죠? 섬 빼고, 제주도 빼고, 그렇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위치가 이제 위도라고 하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랑 비슷하냐면 서울하고 평양 근처예요. 쭉 따라가 보면 저기 태평양 건너서 한국을 가다 보면 그래서 인디애나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버펄로는 이쯤이었어요. 제 화살표 보여요 혹시? 네. 여기 뉴욕이라는 주인데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가 버펄로 지역이에요. 저기 웨스턴 뉴욕이라는데 이 버펄로는 눈의 고장이에요. 문턱까지 쌓여서 문을 열고 나기 힘들 정도나 많아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요. 그 레이크 이펙스노라고 해서 1~2호에서 이게 비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에 눈이 많이 오고 제가 처음에 잡은 곳이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보이시죠? 여기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여름에. 차에 손을 대면 손이 뒤어요. 자기가 프라이드 에그도 할 수 있어요. 차 위에서. 기름만 부어놓고 하면. 너무 덥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디애나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을 오신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적응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적응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게 되어 있고 인디애나를 왼쪽에 보시면 크게 확대된 게 보이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시카고예요. 시카고. 일리노이주죠. 시카고. 미국의 5대 도시. 사람 많이 사는 곳. 여기가 주도예요. 인디애나폴리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원래 인디애나라는 뜻은 인디언의 땅이에요. 안타깝게도 정말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백인들이 쫓겨서 딴 데로 갔죠. 그렇죠? 백인들이 쫓아갔죠. 그렇지만 땅 이름은 인디애나예요. 인디안들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살던 원주민의 땅, 그게 인디애나예요.
그 인디애나폴리스는 인디애나에 있는 폴리스 도시국가, 인디애나의 큰 도시 이걸 뜻해요.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아는 분? 부릉부릉. 네. 카레이신. 예, 그렇죠. 그래서 브릭야드 500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경주가 열린 곳이에요. 인디애나가. 그 납작한 자동차 있죠. 쫙 긴 거. 어렸을 때 미니카 이런 거 갖고 놀았던 거. 이 테스트를 여기서 했어요, 사실은. 자동차 테스트를.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가 그런 걸로 유명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웰컴 인디애나 크로스로드 아메리카라고 돼 있죠. 링컨스 보이후드 홈이라고 돼 있어요. 링컨 예전에 아시는 그 16세 대통령 링컨이 어린 시절 자란 곳이 제스퍼라고 이쪽에서 자랐어요. 이쪽에서 제스퍼 인디애나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일리노이 이사 갔죠. 일리노이에서 상원도 되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켄터키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인디애나에서 보낸 거예요. 링컨이. 그래서 링컨스 보이후드 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테라웃 찾으셨어요? 테라웃 여기 있습니다. 테라웃 높은 언덕 아시죠? 여기 인디애나 주립대가 있어요. 네, 여기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장. 여기가 테라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테라웃이고 이제 요 건물은 이제 컨퍼런스룸이라고 이제 다운타운 올드 다운타운에 이제 건물이 하나 또 들어서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운타운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올드 다운타운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테라웃은 초창기에 정착했을 때 사람들이 살던 올드 다운타운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그다음에 이 도시 왼쪽에 보면은 워베시 리버에서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인구는 한 6만 정도 살아요. 6만 산다고 하면 한국에 따지면 뭐죠? 어디? 한 면소재지 정도? 그래서 한국에 따지면은 작은 인원이 사는 도시인데 아주 여유롭습니다. 범죄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디애나 주립대를 간단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비디오 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여러분 비디오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송 선생님 요거 비디오 좀 실행시켜 주세요. 잠시만요. 네. 비디오를 보실 때 한번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대표적인 색깔은 뭘까요? 우리 파란색이요. 그렇죠. 파란색 맞습니다. 그러면 상징하는 로고나 이런 마크는 뭘까요? 이게 캐나다 단풍잎 아니에요. 요건 시카모 리프라고 해서 시카모가 뭐냐면 한국의 가로수 나무 이런 거지. 이파리 넓은 거. 그렇죠. 이렇게 넓은 거. 그게 이 동네에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기온이 비슷해서 이런 나무가 많은데 시카모 나무의 나뭇잎이 저희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 동물은 저기 샘이라는 동물인데 상징은 원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교사 교육을 상징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팅 트리라고 해서 원래 교사 교육을 하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정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하면 교사 양성기관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 주에서는. 네.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장. 갑자기 넘어갔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바이컬리브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그 스쿨 사이콜로지, 상담 심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교장 연수, 그 에듀케이션 리더십 이런 과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소속된 과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양성하는 그런 과예요. 저희 과 이름을 Department of Teaching and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중간에 보시면 Depart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consists of elementary education, K through 5th, secondary education, 6 to 12, and special education, P to 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거, 이런 전공이 있다는 거.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사 양성기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공이 120학점, 학부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마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이나 특수교육이나 이제 리딩, 독서 이런 전공이 있고요. 마이너, 요게 학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이제 보통 졸업하는 학생들 졸업 학점이 나오겠죠. 한 138학점 이게 최소 중에 하나인데 135에서 138학점 정도 이제 학생들이 듣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 수업에 보시면은 교사 양성기관 수업 특징이 뭐냐면 Field-based instruction for freshmen and sophomore cour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12시간 정도는 필드에 나가야 돼요. 그 좌한뒤의 정신이 뭐라고 했죠?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 theory를 배우면 theory into practice, 이론을 배우면 실천해야 된다. 강조해요. 그래서 수업마다 이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학생 실습 보내요. 시간은 미니멈 적어도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라. 교실에서. 담당 이제 슈퍼바이징 티처가 따로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저도 학교 방문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he intensive advanced field experience for sophomore, juniors and practicum for seniors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4학년이에요. 보통 미국의 학생들이 4학년 2학기 때 인턴십, 교생 실습을 나가죠. 한국에 나가듯이 나가는데 저희 학교는 1년을 나가요. 1년을 나갈 이유는 4학년 1학기가 되면은 수업을 월요일에 몰아들어요. 그리고 화수목금은 학교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실습을 많이 시킨다는 거. 왜냐하면 실습이 왜 중요하냐면 교사 될 학생들이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물론 희망찬 느낌도 들지만 약간 실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해서 교사를 그만두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저희는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 다른 학교로 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보고 현실은 어떤지, 현실의 문제점은 뭔지 그걸 들고 와서 대학 수업 내에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 학생들 물어봐요. Dr. Park, two children fought with each other. So what can I do? 이렇게 물어봐요. 교실에 싸웠다는 얘기죠, 두 애들이.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물어보면은 이제 그런 토의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좌한뒤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hands-on learning,
이제 교사대 학생들에게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와서 토의도 해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4학년 학생들은 ETS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Teacher Licensure Content Pedagogy Test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도 임용고시 시험이 있죠. 한국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국영수가 이런 것처럼 여기도 Language Arts 해서 이제 영어, 그다음 영어 교육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과학, 사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또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통과해야 돼요. 하나씩 다 따로따로 통과 점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in-depth knowledge 테스트를 하죠. 예를 들면 chemistry 뭐 이런 거, 과학교사들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피직스 뭐 비슷한 이제 다른 전공에 관련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겠죠, 그렇죠? 그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over 95% of graduates become teachers with initial teacher licensure 2년이라고 돼 있죠. 미국에서 저 인디애나주에서는 처음에 교사가 된 학생들한테 2년 자격증밖에 안 줍니다. 2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교사가 돼서 2년 동안 그 교사를 고용한 교장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주정부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포인트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그로스 포인트라고 해서 여름방학 내에 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한다거나 포인트를 쌓아서 그 다음에 5년짜리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리뉴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인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티칭 앤 러닝 석사 과정인데 저희는 박사까지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이 있고요.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는 이제 초등교육 석사 과정 크게, 그다음에 중등교육 석사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도 있고요. 어세스먼트 평가, 교육 평가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터러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기 영어 교육을 보시면 돼요. 리터러시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about 40% of teachers, principals, and superintendents in Indiana are ISU alumni since 2019. 그래서 전미는 아니지만 인디애나 주 안에서 교사가 되거나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이 되는 사람들이 저희 대학 출신이에요. 그럼 뭐가 좋죠?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졸업한 선생님들이 지원하면은 저희는 뭐 인센티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소통을 해요. 졸업생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혹시 이 사진을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갑자기 토끼가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들은 제가 2018년 여름에 운영했던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었어요. 미국 학생들도 있었고 한국 학생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여기 우리 제주 사대 학생인데 여기 남자애가 여기 안 나왔네. 남자가 사진 찍어주는 안 나왔는데 2명이 방문한 바람에 미국 학생들 같이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사진 찍은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방문하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졸업이 아니라 보통 3주 프로그램인데 끝마치면 이렇게 서티피킷 자격증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레스토랑 가서 밥도 같이 먹고요. 이렇게 학교 방문도 하고 멕시코 식당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단기 방문 학생들이 이제 제주대 학생들, 제주교대 4대 학생들 그리고 경인교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지금까지 단기 연수는 제가 이제 4차례 올 겨울까지 올 겨울에 이제 이렇게 제주대 학생들이 왔었어요. 제주교대 학생들 4차례 했었고요. 뭐 교원대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단기 방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할게요.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미국에서 교수를 하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도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지만은 제가 충남대 영문과 구성학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대학에서 공고문이 붙었어요. 무슨 공고문이 붙었냐면 단기 연수를 미국에 시켜줄 테니 학점 괜찮고 영어 좀 하는 사람 지원해라 이렇게 공고 뜬 거예요. 그때 한 60명이었어요. 60명 모집이었는데 60명 다 모집됐죠. 저까지. 그래서 제 역할은 그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대학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런 학생 연수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 2달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하와이대 마누아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다른 학생들 관광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학생들 좀 관리하고 저는 원래 연극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영미 희곡 쪽에. 사실은 그쪽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극과 거기 첨강을 좀 했어요. 말씀드리고 첨강을 좀 해서 이제 수업도 좀 듣고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석사과정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나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게다가 이제 희곡이다 보니까 감정에 맞게 대사를 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나오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연극과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됐죠. 영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제 석사를 한국에 일단 갔다가 한국에서 석사를 그만두고 바로 미국 석사로 바꿨죠. 이제 바꾼 이유가 좀 미래를 보고 박사까지 하고 싶은데 영어 실력을 좀 더 다져야겠다.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한 케이스입니다. 경우인데 왜 교육을 했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유치원에 좀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가르치는 직업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초등교육 그리고 유아교육 이런 걸 전공해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단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바로 지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모교지만 충남대한테 감사 생각해요. 그때 단기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때 교수님이 너 다른 단과대 학생들 60명 지원했는데 같이 가서 애들 관리하고 해볼래?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거예요. 저도 4학년이니까. 근데 제가 더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석사나 박사 과정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교원대에서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 이런 거 저희 학교도 와도 좋고 다른 학교도 가도 좋고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 실세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저희 프로그램은 3주로 이루어졌는데 한 주는 대학에서 이제 수업도 같이 들어봐요. 수업도 들어보고 교수님으로부터 그럼 자기 실력이 알겠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다른 한 주는 이제 지역사회 방문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짜져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2주, 3주 차는 학교를 방문해요. 미안합니다. 2주, 3주는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해요. 외부 지역사회 방문도 하지만 학교 방문을 많이 하는데 학교 방문해서 이제 교실에 이제 그 어사인이 돼요. 그러면은 그 교실 미국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 있죠. 그리고 한국 문화 언어를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요. 가르쳐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클래스 매니지먼트 디서플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실 수 있고 관찰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아하니 12분 앞으로 시간이 20분 좀 더 남게 남았는데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경기도 학생들이 이제 시카고로 온 바람에 제가 애들을 시카고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픽업을 했는데 그때 박물관 간 사진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 학생들입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제 수업 중에도 필드 트립이 있어요. 이때는 세인트루이스를 간 사진이에요. 광화버스 대전에서 학생들이 이제 중부에서 어떻게 교육이 시작이 됐는지 수잔 블로 레거시에서 유명한 교육자의 뮤지엄도 방문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샘 보이죠? 시카모 샘. 이게 저희 마스코트예요. 약간 너구리같이 생겼는데 여기 시카모 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석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다 보니까 한 10분 내로 끝내고 10분 정도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석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석사 과정을 파트너십을 이제 한국 대학과 맺은 이유가 뭐냐면 교류가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제 꿈이 포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생활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기까지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이 되기까지 어려운 걸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학생들한테 좀 더 적절하게 어떠한 정보를 줘서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 맞출 수 있게 이런 거를 취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은 미국 학생들과도 이제 교류가 있을 수 있게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 언어도 많이 가르치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한국 유학생이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문화 언어를 좀 알리는데 저와 함께 동참해서 알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봉사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고 이렇게 했죠. 이제 저희 교대 학생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많아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 넘어가고 보면은 제 인디애나 주립대와 자매가 맺어 있는 대학이 5군데 대학입니다. 현재까지 경인교대, 서울교대, 제주대, 충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대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렇게 5군데만 운영할 거예요. 이제 다른 학교는 이제 교류 안 할 거예요.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서 딱 이게 5군데만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군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할지 이제 생각 중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교원대랑 그런 지금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1년은 교원대에서, 1년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공동 석사학위 과정이죠.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전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등교육 전공, 중등교육 전공, 그리고 유아교육, 물론 특수교육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3가지 전공을 이제 주안점을 둬서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성적이 필요해요. 물론 GRE는 필요하지 않지만 has obtained the minimum English proficiency as measured by the following test score, a TOEFL 테스트가 있죠. 적어도 79점 이상 IBT 테스트로 그래서 79점 이상은 돼야 돼요. 물론 교원대 학생들 중에는 뭐 토플 점수가 있는 학생도 있고 토익이 있는 학생인데 토익은 안 됩니다.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유학 오는 데는 쓸모가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토플 시험만 돼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문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토익 점수를 거의 만점 받았어요. 근데 안 돼요. 토익은 실무적인 거거든요. 사업,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시험이고 소통의 문제고 토플은 이제 미국의 대학 지원해서 왔을 때 얼마나 이제 영어로 진행이 가능한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점수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79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 제가 79점 훨씬 넘는데요. 예, 좋아요. 잘 받으실수록 더 좋습니다. 네. 미니멈 79점 이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하실 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purpose of study 아니면 purpose intention이 있어요. 한 2장짜리인데 영어로 내가 왜 석사과정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야 돼요. 그 2장짜리 영작해서 그것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표. 교원대에서 이제 4년 졸업하면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적표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4.0 만점에 총학점이 2.7 이상이어야 돼요. 2.7은 미니멈이죠. 그렇죠? 보통은 3.0이 넘습니다. 에버리지 3.0이 넘는데 4.0 만점에 3.0이면 한국으로 따지면은 4.5 만점에 3.2에서 3.5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이제 B 이상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교수님, 제가 1년에 때 정말 고민이 많아서 삶의 의욕을 못 느껴서 힘들었는데 3, 4학년 성적은 제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 경우는 더 좋아요, 사실은. 만약에 성적이 안 좋더라도 3, 4학년 때 관리를 잘해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 1, 2학년 때는 약간 방황했지만 방황을 접고 교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4학년 때는 성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purpose of intention, purpose study에서 그걸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1, 2학년 때는 무슨 이유로 방황을 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준비를 잘해서 3, 4학년 때는 내가 성적을 올렸다. 그거를 이제 성적을 얘기하면서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학점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 혹시 여기 학점에 문제가 있는 분 계세요? 여긴 없나 보네. 왜냐면 교훈대는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만약 하게 되면 내가 잘해도 학점이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 염려스러워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너무 잘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내 학점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26개월 공부했어요. 현역으로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홍천 아시죠? 공부를 했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학업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복학생들. 그래서 성적 관리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잘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GPA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원 지원할 때 저희는 온라인 그레이지 어드미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www.indstate.edu 아까 그 웹사이트 있죠. 거기에 그 어드미션이라 치면은 그 링크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메일 어태치드 파일처럼 자 성적을 어태치하세요. 그 다음에 토플 점수 어태치하세요. 그 다음에 proper study를 어태치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미션한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provide a copy of students' most recent official transcript in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성적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부터 이제 추천서 내는 학생도 있어요. 이제 맥시멈은 2장 정도 내는 학생이 있는데 두 분한테 그런 추천서도 내면 좋아요. 추천서 그거는 옵셔널 그건 선택사항인데 반드시 내야 지원에 대한 서류가 중요한 거는 purpose of study 학업의 목적 2장짜리 그 다음에 영어 성적표 세 번째는 토플 점수 요 세 개는 꼭 있어야 돼요. 지원하실 때 선택사항으로 추천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추천서가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나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성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 질문. 자, 질문 받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이 없어질까봐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준비해야 될 관심, 석사 과정에서 궁금한 질문사항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아직 없나 보네. 그러면, 제가 다음 장으로 넘기면, 보자. course size and tuition and fees라고 되어 있는데 tuition은 다음 장에 설명하면 더 쉬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fall 2019, summer 2020, fall 20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디애나에 거주하는 우리 미국 학생들한테는 크레딧당 419불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교원대는 무료라면서요. 모든 장학금.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You are blessed. 이렇게 말이죠.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뭐. 네. 그렇지만 요 가격은 주립대 치고는 싼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보통 다른 학교들은 좀 더 비싸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디애나 대학은 더 비싸요. 훨씬. 저희가 좀 싼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디애나에 거주해서 지원하지 않은 Interstate Midwest Consortium Scholarship Recipients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가 뭐냐면 같은 미국인이지만 인디애나 주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저희 학교에 올 때 그때 등록금이 좀 더 비싸져요. 그때 얼마 받냐면 527불을 받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 정도로 크레딧당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얼마나 내냐면 크레딧당 지금 706불 정도 내요. 706불. $706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원대랑 저희 대학이랑 자매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똑같이 미국인에 적용하는 인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주변의 미국인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할 때 내는 돈만 받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 교원대, 충남대, 제주대, 서울교대, 경인교대까지만. 예,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면 이런 이게 되고 6는 뭐냐면 여러분이 6 크레딧 하면은 보통 3학점이 3 크레딧이 한 과목이거든요. 만약에 여름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럼 두 과목을 들으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527만 되겠죠. 이게 가격이에요. 여름 학기. 한국 돈으로 하면은 3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50만 원, 3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을 학기에는 9학점을 들으면 9 곱하기 527번 하면 가을 학기 수업료는 한 500만 원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봄 학기 9학점을 들으면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2,648불. 그래서 이제 1년 저희 학교에서 1년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원이어 하우징 코스트라 돼 있는데 하우징이 뭐냐면 결국 이제 기숙사에 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 1년 예산을 따지면 10,0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이제 10,000불, 1,000만 원 좀 넘게 내는데 교원대는 기숙사도 싸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숙사도 무료인가요? 1, 2학년 때만. 야,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미국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그 준비하실 때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중부구 인디애나가 좀 시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싼 편이에요. 하우징도. 이 동부나 서부를 가시게 되면 비쌉니다. 제가 졸업한 버펄로도 싼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이 하우징 비용이 많이 비싼 편은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다 합쳐 보면은 결국은 튜이션하고 1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수업 듣고 이제 3학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여름 학기, 가을 학기, 봄 학기 1년 듣고 거주 비용, 그 다음에 수업 듣는 수업료 다 내면은 한 22,000불 좀 이상 넘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우징 말고도 이제 먹고 자고 쓰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용돈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합치면 좀 더 들겠죠. 그리고 저희는 국제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도 좀 있어요. 사실은 좀 있고 캠퍼스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데 저도 석사 과정에서 스칼러십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박사도 스칼러십 받아서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저도 부설 유치원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교사로 그때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찾아보면 일거리는 있어요. 그 대신에 F1 비자, 학생 비자로 만약에 유학을 오게 되면 학교 내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학교 밖은 이제 다른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과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샵 공고 보고 지원하시면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영어 실력이 좀 돼야 돼요. 영어가 소통이 돼야 되니까 영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특별 재능이 있느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남들이 컴퓨터 못하는 거 이제 고쳐주거나 도와주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교수님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봉사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것도 돈을 받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런 잡도 있어요. 물론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거 다 학생들이에요. 저희는 학생들이 일하는 거. 학교 안에 있는 뭐 커피숍 이런 것도 학생들이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잡이에요. 사실은. 학교 내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저희도. 그 스타벅스 일하는 것도 잡이에요. 파타임 잡. 일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학생이지만.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런 데도 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부설 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경험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설 유치원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아티큘레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사항은 교원대랑 또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지나다 보면.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교원대에서 1년 석사과정, 저희 학교에서 1년. 그래서 이제 총 2년에서 양쪽 학교의 학위를 받는 거, 이제 그거를 지금 목표로 양 학교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교원대에서 9학점을 이수하고 이제 저희 쪽으로 트랜스퍼해서 24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1년 만에 어떻게 졸업하는지, 어떤 과목을 듣고 졸업하는지 예제를 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원대랑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은 이제 교원대에서 이제 뭐 15학점, 저희 학교에서 18학점 듣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 이제 서머. 그리고 이제 아웃컴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인터내셔널 파트너십에서 아웃컴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Keep John Dewey's Legacy of Education Philosophy. 존 데이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글로벌 티처잖아요. 이제 글로벌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성장할 때 미국에 와서 교사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교사 과정을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다시 한국에 가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에서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준비하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죠. 석사 과정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 데이가 말한 hands-on learning, 이제 교사가 필요한데 field-based instruction, 이제 그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를 점점 이해하고 대학 수업에 들었던 이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실제 적용시켜 보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 중이니까 보시면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네가 많이 시골인 거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송 교수님 오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은 차를 삽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기동성이 있으니까 어디 관광도 할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필요할 테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물론 차가 없이도 유학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룸메이트나 다른 미국 친구를 잘 사귀어야죠, 그렇죠? 나 어디까지 데려다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물론 버스도 있어요. ICU 학생증 있으면 버스도 무료입니다. 이 동네에 갈 수 있는데 버스 타는 시간이 예전에 그 보시면은 시골 마을에 버스가 1시간에 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15분 기다려 버스가 안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 대중교통이 많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시외버스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라 시외버스도 있는데 본인 차를 운용하는 게 여기 와서 사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고차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적어도 한국 돈 300만 이상, 3,000불 이상 차를 사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3,000불 이하는 금방 고장나니까. 그리고 유학생을 마치면 되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다시. 그래서 그 경우 봤을 때 적어도 3,000불 이상, 300만 이상에 대해서 차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만약 유학생들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학교 교생 실습, 학교 방문하고 할 때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방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대에서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버스가 안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많이 힘든 것처럼. 제가 와이프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서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잘 만나는 바람에. 네, 저도 석사과정 유학하다가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자, 유학은 단지 공부하러 가는 게 뿐만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와이프는 뭐 하느냐고요? 와이프도 교수예요. 저 옆 학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렇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시간이 대충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좀 늦은 시간인데 우리 바쁜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내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질문 학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에 대답한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받아볼게요. 두 번째, 교육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떠오르는 전공 분야는 무엇일까요? 박사과정까지 수학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할지 미국 유학을 할지 각각의 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미리 질문을 받아본 게 있거든요. 교육과 관련해서 미국에 떠오르는 전공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습니다. 왜냐? 교사도 부족하지만 저처럼 미국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 분들이, 미국 선생님들이 그 석사 박사까지 마친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바람에 교육대에서 일하실 수 있는 교수진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 1번 질문하고 비슷한데 교수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3년은 현장 실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교육이면 초등교사로 3년, 아니면 중등이나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3년 경험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가 되기에는. 뭐 저도 이제 부설 유치원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버펄로, 순위 버펄로 뉴욕 주립 때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교사로. 그 경력이 없었으면은 만약에 교수가 될 수 있었느냐,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교수가 될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사 경력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그 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전공은 제 생각에는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공학 이쪽으로도 좀 비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만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끝까지 하면 다 좋습니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석사까지만 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면은 석박사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그래야 이제 잡이 이제 있으니까 교수가 될 수 있고. 박사까지 한다면은 저는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떠오르냐. 떠오르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석사는 사실은 초등교육 쪽을 했는데 일반 석사 과정은 이제 초등교육을 했는데 박사는 사실은 초등교육 박사를 받긴 받았어요, 제가. 그렇지만 세부 전공으로 수업을 많이 들은 부분은 유아교육 쪽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유는즉슨 뭐냐면 그쪽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인형극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유아 인형극을 이제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 교수나 교수 수업 방법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아교육 쪽을 했는데 제 논문은 유아 수학 쪽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들이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아요. 수학 잘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수학 쪽으로 해볼까? 논문을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본인이 수학을 하는 거랑 산수를 학생들 가르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못했던 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미국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분야로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교육공학 한다고 다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는 자기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석박사 과정은 많은 아티클을 읽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만약에 자 내일까지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읽어와 딱 했는데 읽자마자 너무 재미가 없어. 지루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재밌는 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아하는 거, 공부는 좋아하는 거.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지만 제가 일단 1순위는 뭐라고 했냐면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 아까 질문처럼 트렌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어떤 트렌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분야에 남들보다 좀 잘하시는 거. 예,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계속 떠든 게 이거거든요, 사실. 그쵸? 예, 초중고등학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 과정은 인디애나 주립대 교사교육 과정 설명드렸죠. 그쵸? 예, 그렇게 하고요.